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번 주에 시장 관련해서 가장 네네. 큰 이슈가 CPI, PPI였어요. 소매 판매도 네, 있었죠. 맞아요. 특히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상회를 했죠. 예상 상회를 해서 물가가 네, 예상치를 상회했죠. 이제 당연히 지수는 하방일 거다라고 하자마자 네, 실제로 지수가 크게 빠졌죠. 네, 빠졌어요. 예. 근데 뭐 몇 시간 있다가 네네. 다시 다 말아 올리더라고요. 네네네. 특히 뭐 트럼프가 그 이후로 뭐 관세를 뭐 어떻게 연기시키겠다, 뭐 4월 1일까지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상호관세 조약 네네. 그런 것도 발표를 하면서 또 PPI 같은 경우에도 PC 물가지수에 아마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안 된 어떤 안 그런 되는 항목들이 좀 그 낮게 나왔다. 맞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연준은 PC를 더 이제 확인하니까. 맞아요. 네네. PC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금리 방향을 결정을 하니까 시장이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최근에는 증시가 좀 묻지마 상승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이후로 아무튼 다시 좀 회복하는 나스닥도 회복을 하는 모습이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게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제목에도 아마 써놓은 것 같은데 저 21년의 재현 같다. 약간 21년에 물가가 아무리 높게 나와도 왜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높게 나와도 각종 뭐 내러티브, 뭐 일시적이야.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주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일시적인 물가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미국의 주가가 21년 당시에 한국이나 중국은 먼저 무너지고 있는데도 미국의 주가는 계속해서 좀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실제 미국의 CPI가 고삐 풀리기 시작한 건 미국 주식이 꺾인 22년부터가 아니고 21년 한 4월 이때부터 계속 이제 고삐를 풀려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기 시작했어요. 지난 그 CPI 발표 당시는 실제로 발표하자마자 뭐 채권, 주식, 뭐 금, 뭐 할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좀 부의 효과를 나타내는 자산들, 웰스 이펙트를 야기하는 자산들은 그런 CPI가 높게 나오는 순간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하락을 했어요. 거의 뭐 진짜 5분 만에 엄청난 큰 하락이 나타났는데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좀 강조를 해왔던 건 많은 분들은 이제 금은 인플레이션의 해지에 대한 기대로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번 위기에서도 금은 계속 좋을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저희는 금을 과거에 아주 쌀 때는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죠. 아주 조그만 포지션만 노출이 돼 있는데 그때 금요일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실제 어떤 CPI나 물가가 크게 반등했을 때 나타나는 움직임은 하락하거나 그 뒤에 반등하거나 나타나는 움직임은 나스닥이나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그런 부의 웰스 이펙트를 일으키는 자산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어쨌든 이제 결국 시장의 내러티브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그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뭐 일시적이었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일시적 뭐 전반적인 내러티브는 그렇게 갔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물가가 높으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못 매길 거야. 관세를 세게 못 할 거야. 이제 이런 내러티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유가가 1월 달에는 좀 반등했지만 지금은 다시 내려와 있으니까 다시 이제 또 하락하고 앞으로도 더 하락할 거니까 베센트가 유가를 엄청 크게 하락시킨다고 했으니까 결국 그래서 CPI의 상승은 오래가지 못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내러티브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PPI가 발표됐을 때도 PPI도 굉장히 사실 전월비가 많이 올랐고 0.5%였으니까 예상치 대비 크게 상회에서 발표가 됐음에도 그런데도 시장은 이제 또 연준은 CPI나 PPI보다 PC를 더 중시하는데 PC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이제 물가는 하향 안정됐으니까 그럼에도 PC 예상치는 지금 전월비 0.3이 될 걸로 보고 있는 게 지금 메인 컨센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좀 괜찮을 거야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하나 이제 불을 붙인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유예를 할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전망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유예라기보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상호관세를 4월 2일에 그때 뭐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때 발표를 하겠다는 건지 뭔가 애매모호했고 어쨌든 당장은 아니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협상용이야. 관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21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21년과 같은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21년처럼 오래 갈 수 있을 거냐 이런 현상이. 물가 지수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후행적인 수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국의 금융 조건이 이완되어 있을 때였어요. 네. 실제 미국의 금융 조건은 저는 작년 9월에 연준이 50bp를 인하한 뒤부터 긴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장기금리가 올랐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이완이 돼 있었죠. 네. 이완됐던 금융 조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물가가 뜨겁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후행적으로 나오는 수치들은 지금도 여전히 웨스 이펙트를 나타내는 주식이나 골드나 뭐 이런 것들이 올타임 하이잖아요. 네. 이렇다라는 건 수치는 어쨌든 후행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제가 봤을 때 하이어 폴 롱거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예상을 놀래킬 만한. 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다른 것들도 같이 살펴봐야 될 텐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베센트가 테니어를 10년물을 낮추 타겟팅하는 거를 목표로 삼겠다라는 게 정말 무슨 뜻인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프루팅에 자세히 썼고, 네. 향후 그래서 자산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나 근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정리를 했는데, 네. 간단히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베센트가 10년물을 주시하겠다, 10년물을 낮추는 쪽으로 하겠다는 건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이 한 것처럼 10년물을 조작을 하겠다, 뭐 장기물 발행을 줄이고 뭐 단기채만 발행해서 조작을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네. 이거는 꼭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만큼 과다하게 지출됐던 재정을 어떻게든 급격하게 줄여서, 실제 지출 낭비를 줄여서 재정을 건전하게 해서 적자 재정을 한마디로 줄인다라는 거죠. 그게 도찌가 됐든 뭐가 됐든 실제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부채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실제 10년물이 낮춰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단기채를 발행을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장기채 발행을 더 뭐 늘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채를 조절을 함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채 발행을 줄이면 유사양적 완화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수요 대비 공급을 줄이면 장기금리가 내려가겠죠. 네네. 그런 식의 조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계속 빚은 더 많이 지고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늘리는데, 그거를 장기채 발행하는 대신 단기채만 발행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서 양적 완화 효과를 주고, 그래서 막 주식을 펌핑시키고 이러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은 그거를 비슷한 논리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센트가 우리는 단기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금리를 타겟팅한다라는 거를 약간 뭔가 지출은 지출대로 쓰는데 10년물, 장기물을 약간 그런 식의 발행량을 조작을 해서 우리가 뭐 어쨌든 장기물은 무조건 낮게 가져갈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에 대한 주식시장의 성장에 대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베센트나 트럼프 행정부 그 스테판 밀란이나 이 사람들이 계획하는 대로 진짜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진짜 일론 머스크의 도찌가 정말 해낼 수 있을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 다만 정말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믿는다면 시장이 진짜로 이 정도로 줄일 수 있겠구나, 얘네가 진짜 할 일을 하겠다는 거네 라는 걸 믿는다면, 이해를 완벽히 하고 정확히 믿는다면 주식시장에 지금 프라이싱 되고 있는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이 많이 하락해야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지출을 줄인다라는 건, 적자 재정을 줄인다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까지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을 계속 유지시켜준 정부의 정부의 지출을 급격히 줄이겠다라는 투자를 거고. 줄이겠다. 그렇죠.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정부의 지출 자체가 어쨌든 성장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니까. 그 말은 지금 현재 장기금리는 예를 들면 23년 3분기처럼 5%까지 가지 않은 상태임에도 장기금리 안에 있는 텀 프리미엄은 팬데믹 이후 중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금리 그 텀 프리미엄이 주는 경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거를 어쨌든 버텨주고 있는 건 AI 생산성의 혁신과 이런 그 꿈에 기반한 그 성장 전망이거든요. 근데 그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이 아직 미국 주식시장에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또 굳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또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상회한 게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물가가 뜨거운 게 성장이 아직 강하니까 물가도 뜨거운 거야, 이렇게 연결한다면. 케인즈학식으로. 다만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지금 베센트와 스테판 밀란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건
저도 좀 놀랄 정도로 최근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트럼프가 공식 이제 취임하고 한 달 좀 넘게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들의 행적과 인터뷰나 뭐 여러 이제 이거를 봤는데 굉장히 저도 조금 놀랄 정도로 그들의 의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 보여요. 부채를 좀 일부 정상화시켜서 한마디로 정부 미국의 지출을 줄여서 재정 긴축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해 보이고 그걸 토대로 실제 계산을 좀 해봤을 때는 만약에 의회 승인과 그리고 어느 정도 진짜 도지에서 어느 정도의 정말로 그 재정 감축을 한다면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지금 현재 7% 정도거든요. 그거를 실제 한 4.5%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결과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의회 승인도 필요하고 여러 절차가 있지만 아무튼 좀 큰 구독자분들이 큰 틀에서 아셨으면 하는 거는 스테판 미란이라는 그 대통령 자문의원의 그 의장인 사람은 사실 논문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제닛 옐런이 장기물 발행을 안 하고 단기물만 발행해서 그렇게 부채를 엄청 늘리면서 지출을 늘리면서 단기물만 발행하는 게 얼마나 이게 부채 문제에 심각한 위험을 주고 장기적으로 위험을 주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고 그거는 베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물 발행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워딩까지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말은 그럼 그 장기물 발행을 안 늘리는 대신에 단기물을 늘려서 우리가 지출을 돈을 펑펑 쓰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물 발행, 쿠폰 발행은 그대로 유지하되 단기물이 지금 엄청 많이 발행되고 있는 이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죠? 정부의 부채 발행 자체를 총량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장기적인 어떤 그거를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저희 프로팅에서도 분석을 해놓고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이제 채권이 좀 어느 정도 매력이 보이기 시작한다면서 제가 TUA 이제 2년물 듀레이션을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 2년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도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2년물만 국한하고 본다면. 다만 장기물 금리는 저는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하이어 폴 롱거도 그렇고 장기물 국채에 투자하는 거는 좋게 보진 않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워낙 좀 딥한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외국 언론에서도 이거를 더 비중 있게 다루면 한국에서도 이제 언론에서 좀 다루기 시작할 것 같은데 저는 작년 연말,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분명히 절대 재정 적자가 줄어들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정치 메커니즘이란 건 또 그들은 또 더 많은 돈을 쓰길 원하고 이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면밀히 관찰한 결과 이들의 의도 자체는 정말 진심이구나. 그리고 그럼 진심이라는 가정하라면 GDP 대비 재정 적자를 한 4%에서 5% 사이까지는 줄일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쓴다는 거죠. 그런다라면 기본적으로 국채에 대한 매력은 더 높아질 거고 다만 그 과정에서 장기물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만 2년물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기에 충분히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성장도 낮아질 거니까. 네, 맞아요. 성장 측면에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다가 이제 하워드 막스라고 구루시죠. 그렇죠. 그분께서도 이제 증시가 별로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미국 주식 얘기. 그분도 저희랑 똑같이 중국에 굉장히 중국을 굉장히 좋게 얘기하셨고 중국은 제가 진짜 말씀드리지만 뭐 저희 뭐 알리바바나 뭐 JD 이런 거 수익률이 저희가 산 거 대비 지금까지 한 80% 넘게 나 있어요. 평가 수익률이. 그러니까 아마 맞아요. 전 세계 뭐 데이비드 테퍼고 자시고 저희가 제일 싸게 사서 아마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무튼 계속 하시죠. 얘기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워드 막스 재정 뭐 그런 논리는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고 그분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구루 레벨이면 그런 제가 이런 얘기하는 막 디테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당연히. 왜 그런 거 뭐 파악해서 하시는 분도 아니고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뭐 좀 할 거고 그리고 뭐 절대 이렇게 저희처럼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뭐 언제 뭐 레이달리오가 뭐 막 이런 거 차트 가지고 가서 뭐 그런 적 없잖아요. 버킷이 뭐 그런 적도 없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S&P 500이
퍼가 22배가 나온대요. 네네네. 퍼가. 그런데 이제 향후 10년 동안은 2%의 수익률도 안 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멀티플이 비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는데, 맥락을 좀 어떻게 비슷한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멀티플이 비싸도 예를 들어 뭐 퍼는 다들 아실 거잖아요. 퍼가 뭐 선행 기준으로 23배다. 근데 만약에 성장이 정말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서 성장이 나와서 뭐 퍼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뭐 멀티플이 비싼 걸 알고도, 역사적으로 지금 닷컴 버블 다음으로 비싼 걸 알고도 미국 주식에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 정도의 지식은 이씨 투자를 하셔야겠죠. 어떤 근거로든 미국의 AI의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그게 단순히 AI 기업들 뿐만 아니고 S&P 500의 전체 기업들의 성장을 엄청 끌어올리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닷컴 버블 다음으로 높은 미국 주식의 멀티플이 오히려 퍼가 내려오는 쪽으로, 왜냐면 어닝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부동산으로 치면 이런 거죠. 뭐 저기 연애 월세를 뭐 한 월 100만 원씩 해서 연애 1200 받던 오피스텔을 3억 주고 샀는데 그 산 사람이 매도를 한 몇 년 있다가 똑같이 월세 100 받는데 7억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리가 여기 이제 앞으로 월세가 3년 안에 2년 안에 뛸 거다. 월세가 300으로 뛸 거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게 가능하다고 본다면 멀티플이 비싸지 않죠. 그쵸. 예를 들자면. 근데 하워드 막스나 그런 분들이, 그리고 저처럼 진짜 실무에서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들이 그런 성장에 대한 꿈과 내러티브로 지금 몇 년까지 끌고 온 게 실제로 몇 년 동안 어떻게 현실화가 됐으며, 그리고 앞으로 가장 그 성장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고 잘못될 경우에 어딘지, 이런 거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시장은 다만 실제로 그게 현실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꿈이 그렇게 되면 그게 그 꿈만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그리고 그게 유지되는 경우가 계속 있어요. 그럼 뭐 그 꿈이 언제까지 유지될 거냐, 그거는 진짜로 알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그런 변곡의 시그널을 잡아내려고 여러 이걸 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신호가 나타났을 땐 실제 파생으로 트레이딩도 하고 하지만, 오히려 바닥 잡는 것보다 이 위에가 정말로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특히 주식에 대한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그런 게 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최근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독자분들이나 좀 일부 요새는 조금 중국 주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한 거는 이따가도 아마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의 이제 주식의 이제 상승세는 굉장히 좀 둔화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죠. 또 하나는 그냥 단순 멀티플을 볼 게 아니고, 멀티플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게 금리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또 장기 금리와 밀접하다. 그런 금리 환경이 물론 2000년 IT 버블 그때도 금리 환경이 굉장히 지금에 비해 낮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멀티플을 비교할 때는 단순 퍼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성장 프라이싱에 대한 그게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와 금리 환경과 여러 가지를 재반해서 고려했을 때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만 그렇게 치면 제레미 그랜선, 그분은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버블 감별사라고 알려진 분인데 지금 거의 그분도 되게 오래 몇 년째 되셨어요. 근데 사실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래도 어쨌든 그 기대나 어떤 그 유포리아가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을 계속 올려놓으면 그렇게 몇 년씩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